안녕하세요. 클릭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남한에서 대세로 떠오르는 것들을 알아보려면 어떤 게 패러디, 즉 풍자되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뭐뭐 잘하는 예쁜 누나, 밥 잘 사주는 무슨 누나처럼 때 아닌 누나 열풍이 방송은 물론이고 광고계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우면서 텔레비전 화제성 부분에서 한 달째 1위를 차지한 드라마가 바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이기 때문인데요. 남한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빠져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배우 손예진이 연기하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주인공 윤진아는 지극히 성실하고 평범한 30대 직장인으로 좋은 것이 좋은 거다, 이런 마음으로 부당한 일들도 참고 견디는 쪽을 택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상사의 잘못을 떠안기도 하고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해도 참아내죠. 고단한 직장생활만큼 연애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었던 남자친구가 어린 여자와 바람이 나서 이별을 통보한 겁니다. 거기에 엄마는 왜 남들처럼 번듯한 곳으로 시집가지 못하냐며 매일 잔소리를 하는데요. 이런 설정들은 현실 속 누구나 겪을 법한 이야기여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드라마에서 비현실적인 것은 남녀 주인공의 얼굴뿐이라는 농담까지 나올까 싶은데요. 얼굴만 다를 뿐 나머지 이야기는 모두 다 내 이야기 같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팍팍한 일상에서 지쳐갈 쯤 여주인공은 오랫동안 친구의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4살 어린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는 사랑을 시작하는 방법도 남다릅니다. 흔하게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우연한 만남이 반복되면서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는 좋아하지만 모르는 척 미소만 짓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자 주인공이 먼저 남자의 손을 잡아 연인이 됩니다. 이런 설정 역시 현실을 반영한 건데요. 요즘에는 청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면서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 10명 중에 8명이 여성 주도형 연애를 경험한 바 있고요. 여성 3명 중에 1명은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성향이 뚜렷해진 겁니다. 뻔한 드라마가 아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성의 진짜 이야기. 현실성 높은 드라마는 여성 시청자들을 극에 몰입하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배려심 많고 외모까지 훈훈한 연하남과의 사랑은 30, 40대 여성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연예인 사이에서도 반응은 뜨겁습니다. 배우 전소민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 드라마 어쩌지? 최고예요! 라는 글과 함께 극중의 대사를 공유했고요. 가수 체리나 씨는 심장아 나대지 마. 난 밥 잘 사주는 그냥 누나. 누가 내 입꼬리 좀 내려줘요. 아줌마인데 나 어떡해 라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열혈 시청자임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연하남이란 역할에 최적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밝고 참신한 외모에 안정적인 연기력까지 갖춘 정혜인 씨는 누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드라마를 시작할 때만 해도 신인 배우에 불과했지만 이 드라마 한 편으로 출연료가 4배나 오르며 광고 섭외가 밀려드는 등 대세남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연상녀와 연하남의 연애는 요즘 세상에 그리 특별한 소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청자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주연 배우 손예진, 정혜인은 실제로 사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두 배우의 연기력이 좋아서 받은 오해겠지만 이 드라마에서처럼 현실에서도 여자가 더 나이가 많은 연인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초혼 부부 중 여자 연상 부부는 34,800여 건으로 그 비중은 전년보다 0.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상녀, 연하남 부부의 나이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가 한두 살 많은 경우가 24,1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여자가 3살에서 5살 정도 많은 경우는 8,300여 건, 6살에서 9살 정도 많은 경우는 2,000여 건, 10살 이상 많은 경우도 400여 건이나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쯤에서 드는 의문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왜 결혼을 안 했을까라는 겁니다. 사랑에 지쳐서, 일에 치여서, 돈이 없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는데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열풍, 그 이면에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30대 직장 여성의 일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중 못하고 멍하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서 오히려 아무 생각하지 말고 멍하게 있기를 권하는 일명 멍때리기 대회까지 열리는데요. 올해로 벌써 3회째를 맞은 멍때리기 대회, 함께 가보시죠. 2018년 4월 22일, 인형탈을 쓰거나 내 안에 멍 있다 이런 글귀를 붙인 옷까지 차려입은 개성 만점의 사람들이 서울 한강공원에 모였습니다. 누가 아무 생각 없이 오래 버티나를 겨루는 멍때리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회는 많은 생각과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의 뇌를 쉬게 하자는 의도로 지난 2014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첫 해에는 가수 크러쉬가 우승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150명이 참가할 수 있는 멍때리기 대회에는 무려 3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고요. 1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린아이부터 외국인까지 성별, 연령, 인종이 다양했는데요. 수능 207일을 남겨둔 수험생, 아이 셋을 키우느라 멍 때릴 여유조차 없는 주부 등 참가자들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이들은 교복과 앞치마, 택배기사 조끼 등 자신의 직업, 위치, 상태를 나타내는 의상을 입고 출전했는데요. 여기엔 하나의 작은 사회와 도시를 보여주겠다는 주최자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바쁜 도시 사람들과 멈춰있는 사람들을 통해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멍때리기 대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90분 동안 무념무상의 시간을 즐기며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단 대회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졸거나 웃으면 자동으로 실격 처리되고요. 15분마다 심박수를 측정해서 높게 나오면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서 심박수 변화가 가장 적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날 대회 우승은 어머니의 신청으로 멍때리기 대회에 참여하게 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가장 잘하는 것을 찾은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시험 기간인데 틈틈이 멍 때리는 건 단비 같은 의미였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습니다. 멍때리기 대회가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만, 네덜란드 등으로 수출될 정도로 멍때리기 대회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요즘 사람들에겐 쉴 수 있는 한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일 겁니다. 사는 게 팍팍하다고 생각될 때 머릿속을 비우고 한 번쯤 멍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